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의 부이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막 좀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일요일이죠. 3월 30일. 3월 달은 이제 내일 하루 거래하면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지금 오전 9시 37분이고요. 자, 그 3월 달은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우리 장이 이제 내일 때문에 상당히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미국 장이 워낙 빠져서.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장은 이미 많이 선반영이 좀 돼 있고요. 선반영이 돼 있고 내일 개파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개파락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일 미국 나스닥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선물이요. 그걸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 후강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겁을 내시거나 이러진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불확실한 게 많죠. 4월 3일 날 이제 관세가 2일 날 관세가 시작되니까. 근데 일단 2일 날 관세가 시작되면요. 오히려 거기서부터는 이제 재료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악재료가 다 반영됐다고 보고 걔네 괜찮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 장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하죠. 일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적 불안감이 해소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장은 상당히 이제 급등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 월봉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끝나네요. 그렇죠? 많이요 마이너스에 이번 달에. 코스피는 뭐 플러스인데 삼성이 있었으니까, 삼전이 있었으니까. 지금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언론들 통해서. 근데 이제 이걸 좀 우리 주식하고 밀접하니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왜 도대체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첫 번째는 미국 그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야만 그 부채 이자도 내고 이러는 데서 부담을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트럼프뿐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계속해왔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 그 두 가지 뭐 계속해서 제가 그동안에 그 유튜브에서 뭐 간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부채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일기 때는 파월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너 금리 좀 안 내리면 너 뭐 갈아치우겠다, 막 혼내겠다, 뭐 얘기했는데 파월이 듣습니까? 연준은 철저하게 미국 정부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들어서는 트럼프가 얘기를 안 해요.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직접 행동을 해갖고 채권 시장에 이제 돈이 많이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미국의 금리는 두 가지예요. 그 염준이 내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있고 채권금리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금리가 내려가면 기준금리가 쫓아가요.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뿐이 없는 이런 구조들이 서로 맞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일련의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관세에 대한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목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주식에 관련된 것만 심플하게 얘기한다면은 결국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무너진 게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가면은 채권에 돈이 몰리면 어떻게 채권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채권 금리가 조금 내려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4점인가 여기서 더 내려가기 쉽지 않아요. 그것도 트럼프도 알 거고. 거기다가 이제 더 트럼프가 내치고 하고 싶으면 이제 스와프를 해제할 수도 있어요. 통화 스와프를 유럽이라든지 뭐 동맹국들하고 6개국인가 7개국 우리나라 통화 스와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해제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해제하게 되면 이걸 디달라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동맹국도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달러 스와프라는 게 뭐 만약에 자기네가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스와프 갖고 해결을 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이제 어떻게 되면 미 달러 불안하니까 미 채권으로 돈이 좀 들어갈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자를 좀 내주겠다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행동들이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트럼프도 잘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맘치지 않겠느냐. 지금 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00년 전에. 그게 지금 100년 전에
세계적인 공황이 왔고 그게 독일을 자극시켜서 히틀러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죠. 탄생을 시켜갖고 2차 대전이 발생을 하고 그걸 충분히 미국의 뭐 그 뛰어난 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속하긴 좀 어렵겠다 이런 거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로 얘기를 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인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련이 강할 때 미국과 양강 체제로 있을 때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 때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해 갖고 등서평이랑 짝짝꿍 해갖고 중국을 개방시키고 중국을 막 지원을 해갖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이지만 소련은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키워주던 중국이 이제 이강으로 다시 미국을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절대적인 자기의 위협의 상대를 놔두지 않아요. 실제로 동맹국이었던 일본이 1987년인가요? 세계 경제에서 경제만 따졌을 땐 2등으로 부각을 하고 미국을 위협하니까 플라자 합의를 하는 걸 통해서 일본을 묶어놨잖아요. 결국은 일본은 그걸로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은 잃어버린 20년이 망가지고 그런 결과를 자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적인 일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그렇게 이강으로 보고 중국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한테 저렇게 뭐 지금 누가 봐도 저거 가해자인데 가해자 아니다, 침략국 아니다 이런 어떤 제스처를 보이면서 지금 푸틴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트럼프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의 다음 액션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북한하고 김정은이 저걸 태그를 막 인정을 해주면서 미국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중국 앞에서 압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북한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압박을 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관세라든지 동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해서 유럽과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충분히 트럼프가 이걸 인지하고 고의적인 행동, 뭐 순간적으로 말을 바꾸고 약간 우리가 볼 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또라이 같은 행동들을 하는데 저게 어느 정도 의도된 행동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순간적으로 계속 그러면 뭐 이상한 거죠. 진짜 도라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의도된 행동이라 그러면 충분히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게 더 심해질 때 어떤 거다 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이 역할이 역할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자동차 뭐 관세도 지금 두들겨 맞았고 근데 뭐 또 일부 기사를 보니까 현대차는 괜찮다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테슬라나 이런 미국의 자국의 몇 개 기업을 빼놓고는 현대차가 미국 생산 시설이 상당히 괜찮은 모양이에요. 비중이. 그래서 뭐 그렇게 아마 악재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반도체 우리나라 빠지면요 미국의 매그니센트 7 다 무너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없으면 뭘로 거기 그 첨단 기술을 이어가고 하겠어요. 엔비디아 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하고 대만인데 TSMC인데 TSMC만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SK텔레콤이 아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엄포가 늘 수 있어도 이거 놓는 순간에 미국 경제는 그냥 뭐 자동차는 말 그대로 그냥 경쟁 상대도 많고 수많은 회사들이 많고 그걸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지만 이거는 쌀이잖아요. 산업의 쌀입니다. 쌀에다 관세를 뒷다 붙여버리면 산업의 모든 제품들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정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문제만 좀 해결하면 돼요. 정치적 문제 좀 해결되면 좋겠고요. 상법 개정안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해결되면 우리나라 증시 급등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원래 뭐 주말마다 다음 주 스케줄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냥 지난주에 연기금 외인 사모펀드가 매수한 열정 목적 내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할게요. 소개를. 그 전에 이제 막 증시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인버스 한번 차트 볼까요?
자리가 좋아요. 좋은데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그쵸? 저항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저항이 있어요. 이거 맞고 떨어졌어요. 내일 갭을 띄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갭 띄우면 또 저항 맞고 떨어질 자리예요. 5일선하고 이격도 크고요. 그러니까 내일 갭 전강 우리가 전약 후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저걸 볼게요.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걸 제가 봤는데 왜 없어졌지? 여러 개 보다가 다 이게 없어진 모양이네요. 자, 얼핏 쌍봉을 맞고 떨어진 것 같죠? 얼핏 쌍봉을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240선도 맞았고 여기 초록색이 240선입니다. 근데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낮으면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게 차이가 좀 별로 없어요. 조금 이 정도 차이가 내고 떨어지면 또 안심이 되겠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높아요. 물론 이게 밀려서 여기까지 뭐 60선까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일단 1차 지지선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일 여기서 다시 또 개파하게 되면 여기 떨어졌다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내일을 물론 모든 게 확률입니다. 100%라는 건 없죠. 우리가 전약으로 출발하겠죠. 개파라 그렇지만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연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금 이거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같이 보세요. 1등이 디오유입니다. 디오유는 이거 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잖아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기술주들이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 중국향을 좀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한알령 그렇죠? 그다음에 2등은 이제 태광입니다. 태광 아시잖아요. 그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3등이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이건 뭡니까? 화장품이죠. 중국향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을 좀 매수를 했어요. 삼천당 제약을 매수를 많이 했네요. 근데 삼천당 제약은 마침 비만 치료제. ABL 바이오 이건 항암제 관련주죠. 연기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 프리 이건 중국향이죠. 이거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말 그대로 텍스 프리예요. 그렇죠? 텍스 프리.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에서 낸 세금을 환급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많아지면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휴메딕스 이제 관절염 치료제죠. VT 화장품, 대주전자재료는 2차 전지, HLB. 자, 이렇게 보면 10종목을 다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많아요. 디오유, 코스메카 코리아, 글로벌 텍스 프리, VT. 이 네 종목이 다 중국 향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다음에 뭐가 냐면 삼천당 비만 치료제, ABL 바이오, 휴메딕스. 요게 HLB까지 오히려 바이오가 더 많긴 한데 이제 HLB는 이게 뭐 기술적으로 이거 갭맥구라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예요. 근데 조선기자재, 대주전자는 2차 전지, 낙폭과대로 보는 거죠. 2차 전지. 이것도 낙폭과대다가 이제 기자재 반등 잘 할 수도 있고. 이거 외인도 많이 매수했어요. 태광은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태광은 뭐 쌍끌이 매수네요. 그렇죠? 태광은 쌍끌이 매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별로 안 보이죠? 기술주들이 없어요. 물론 대우제전자가 2차 전지지만 기술주들이 별로 없다. 다음 주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외인들을 볼까요? 바이오죠. 리가캠 바이오. 이건 계속 대형주지만 외인들만 보세요. ISC 반도체예요. BHI 이거 원전이죠. 원전.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피로틱스 이건 뭐 유리기판이지만 반도체죠. 유리기판이 반도체죠. 피로틱스 자체를 제가 이제 보면 이게 뭐가 됩니까? 피로틱스 뭐가 됐죠? 헤드앤솔저죠. 예. 이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헤드앤솔저. 근데 외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가 3일째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유리기판은 끝나지가 않는 거니까. 제가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쪽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페트롬 비만이죠.
비만. 동진 세미컴 반도체죠. 엔캠 2차 전지 이거 낙폭과대로 보는 거예요. GI 이노베이션 바이오죠. 바이오. 원익홀딩스 이거 반도체에다 로봇이에요. 그 외인들은 뭘 보냐면 역시 다음 주에 외인들은 기술주들을 넣은 거죠. 리가캠, 펩트론, 비만, GI 이노베이션 역시 바이오. 바이오는 연기금도 외인들도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금은 중국 향을 많이 봤는데 지금 외인들은 뭘 많이 봤어요? ISC, 주성 엔지니어링, 피로틱스, 동진 세미컴, 원익홀딩스까지 본다 그러면 반도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반등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BHI 이런 것들이 엔캠 2차 전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모펀드를 볼까요? 사모펀드는 큐브 엔터 이게 1위에요. 이거 제가 소개해드렸죠. 엊그제 제가 이 우리 유튜브로 추천 종목입니다. 추천 종목. 사모펀드 많이 매수하고 투신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거 큐브 엔터는 엔터주고 중국향이죠. 휴젤이야 뭐 이건 보톡스. 이것도 역시 중국향이 가까워요. SM 이것도 엔터테인먼트 중국향에 가깝죠. 페트로는 비만 컴투스 게임이죠. 이것도 중국향에 가깝죠. UTI 나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카메라 윈도우 제품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를 어마어마한 적자를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채 비율이 2800%예요. 유보율은 거의 없고. 이 사모펀드에서 작전 피나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야, 이렇게 이런 회사들 사모펀드들이 모으고 있네요. 아무튼 저는 이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죠. 엔터. 중국향의 휴원스 글로벌. 이것도 뭐 어차피 지금 글로벌이 뭐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휴원스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뭐야 바이오죠. 바이오. TNL은 이게 지금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창상 피복제를 한데 창상 피복제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뭐 그 의료 기기에 가깝다고 보면 돼. 의료 용품의 뭐 옷다틀 이런 것 쪽으로 보여요. 제가 이 종목을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고기능성 소재 전문 기업이죠. 소재인데 이제 의료 그 의복이라든지 뭐 정형외과 고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에 가깝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사모펀드 사람들 아주 이상한 걸 많이 매수하네요. 작전하네요. 뭐 바디텍 매도야 뭐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이건 진단기기. 그래서 보면은 사모펀드 좀 희한해요. 희한하긴 한데 뭐가요? 중국향이 많죠. 큐브엔트, 휴절, SM, 컴투스, YG엔터 5종목이 중국향이다. 그 다음에 펩트론, 바디텍 매드, 휴원스 글로벌, TNN까지 포함을 하면 4종목이 바이오다. UTI만 좀 이상한 종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향이 전체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바이오가 사실은 굉장히 이런 관세, 바이오 의약품도 매긴다고 하잖아요, 지금. 의약품도 지금 관세 얘기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의외로 바이오 그리고 외인들은 반도체 낙폭이 과하다고 보고 반도체에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다음에 바이오 외인들은 특이하게 반도체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되시고요. 오실 분 빨리 오셔서 같이 좋은 인연 맺어 가시죠. 감사합니다.